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딱 5분간만. 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난관 두 가지 한번 짧게 5분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2020년 국정감사도 잘 통과를 했고, 강인한 인상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죠. 국정감사가 그냥 이재명 도지사의 동무대다. 충분히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소신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울분을 토했던 선거 과정의 개표 과정의 문제점, 불공정성, 그 다음에 비리 이런 걸 의심을 했었죠. 바로 수개표 문제입니다. 선거 과정에 현재 소송이라든가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현재 대법원에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이것을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판 절차도 결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18대부터 19대 그 다음에 2020년 총선까지 이 선거 개표 부정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당에 의해서는 강하게 주장되는데 근데 그 반대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논란들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야당 시절이었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는 이 수개표 부정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이 수개표 문제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본선에 올라갔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수개표 문제를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두 가지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2014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수개표 문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만 되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2020년 8월 29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는 자리였죠. 바로 전당대회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 대선 후보 경선 룰을 확정을 했어요. 그 경선 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출 비율을 대의원의 득표를 45%, 권리당원의 득표를 40%,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10%,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를 5% 반영해가지고 100%죠. 이 합산을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높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선출한다. 다시 말을 하면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당내 의견을 우선하겠다. 이 전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반영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백날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지율이 40% 되고 이낙연 정무총리가 20% 정도 된다. 격차가 20% 난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기껏해야 100% 중에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당비 1,000원을 안 내는 일반 당원의 비율은 거의 손톱만한 비율밖에 반영이 안 되고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씩 6개월 동안 납부를 하면 권리당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나마 권리당원 비율이 40%입니다. 대의원 비율보다 더 낮죠. 자, 전국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약 20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1,000원씩 6개월 이상 내는 권리당원이 80만 명에서 60만 명 여기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고 이렇게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시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되는 것은 난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당원이 되는 방법은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메뉴에 권리당원 당원 신청 입당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고 계좌라든가 이걸 기재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당비가 매달 1,000원씩 빠져나가고 6개월을 유지하시면 2021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데 6개월 이상 당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대의원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충성심이 높은 당원들 중에서 권리당원 그 위익 단계가 대의원이죠.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 사법 절차 계류 중일 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그런 난동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죠. 김경수 도지사도 지지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구명 활동도 나서고 이런 양쪽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우리가 김경수 도지사를 왜 비난을 했습니까? 바로 드루킹의 문건 중에 이재명 도지사를 비난하고 회방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여기에 일정 부분 드루킹하고 선거 전략을 짰던 김경수 도지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재명을 응원하셨던 분들의 당연한 스탠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이 대의원 권리당원의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45% 이 40%에 거의 85%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70% 이상은 친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이낙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관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나마 권리당원에 가입하는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10% 5%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야. 이재명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의원이 되거나 권리당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의원은 국회의원들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시도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잘 달래고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욕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야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바로 뭡니까? 대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야. 대의원들 누구냐고요? 바로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시군 의원들, 그 다음에 지역 유지들,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 뭐 이런 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야지만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들, 대부분 친문 세력들, 대깨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당원들, 여기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가입해 주셔야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말이죠. 두 번째로 2014년 12월 달에 이재명 도지사가 18대 대선을 3.15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하면서 수개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014년 12월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재명 도지사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2년 전 오늘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 경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냥 부정선거라고 단정 지으신 거예요. 처벌도 책임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른 선거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을 댓글 한 개의 문장조차도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과 부정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기초원리가 관철되는 상식사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버금가는 부정선거 이주기인, 그러니까 18대 선거 있고 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피땀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사적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바로 2014년 12월 19일 날 올리신 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2년 후에 또다시 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언급을 하셨어요. 2014년이죠. 그로부터 3년 아니고 한 2년 7, 8개월, 2년 정도 지나죠. 2년 정도 됐네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또 한 번 18대 선거가 부정선거다. 개표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대선이든 총선이든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아예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올리신 글을 보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 투표소를 수개표로 해가지고 개표 부정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견을 표출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3.15 부정선거는 엄청난 극악적인 선거잖아요. 그런데 18대 선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산개표 부정에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햇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이 선거 개표를 아예 부정선거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의심이 상당히 강하게 하고 계신다. 강력한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개표 부정을 2017년도에 제기를 하니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부정을 했겠죠. 선관위는 18대 대선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어떤 부정도 없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 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는 4,500명의 참관인이 이렇게 참관하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사전투표가 일주일 전에 일어나고 있고 거의 뭐 50% 가까운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이 투표함을 보관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표를 한 다음에 투표 당일날이죠. 본선거 투표, 본투표 당일날 투표가 끝나면 개표 장소로 또 그 투표함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투표 개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집계된 것을 중앙선관위에 전산상으로 통보를 하게 됐고, 중앙에서는 또 이것을 방송국에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 과정에서 많은 개표 부정, 숫자 조작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18대 선거에서 뭐 전자개표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부정개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12년 12월 19일 21시 30분, 9시 30분이고 종료 시각이 21시 38분, 약 8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밑에를 보면 이 투표 개표를 하는 위원장의 공표 시각을 보면 20시 24분이죠. 투표를 개시하고 종료한 시각이 21시 30분대인데 1시간 정도 빠른 20시 24분이라고 공표 시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투표를 개표도 하지 않은데 위원장이 공표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투표 분류를 시작하는 시간이 21시 14분, 9시 14분이고 10분 후인 종료 시각이 24분에 끝나는데 위원장이 투표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은 19시 40분. 다시 말을 하면 거의 2시간 이상이죠. 2시간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바로 데이터라든가 투표 개표 결과를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방송국으로 송출해 버리다 보니까 방송이 이미 보도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 위원장이 공표 시각을 방송국에 보도된 시간으로 쓸 수밖에 없다. 맞추다 보니까 여기하고 시간 차이가 전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표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개표 부정은 아니고 여론 조작 사건이죠.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진다. 이런 정치적 문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대 선거를 보면서 개표 과정상의 부정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확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증거 자료를 판단해 보건대 법률 전문가인 이재명 도지사는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확정적인 3.15 부정선거보다 더 강력한 부정이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일갈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우리가 유리하니까 수개표를 주장을 하지 않고 우리 쪽 정치 세력이 불리할 때 수개표를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수개표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수개표를 이번 기회에 공선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수개표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투표가 종료하고 나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바로 개표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투표가 종료된 장소에서 투표함을 들고 특정 개표 장소로 투표함을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여러 군데서 온 투표함을 모아가지고 개표를 하는지 이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절차가 한 단계씩 늘어날 때마다 그 과정상에 투표함 뭐 바꿔치기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단계가 많아질수록 투표함을 모아서 중앙선관위에 또 투표 집계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관위는 또 방송국에 또 결과를 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개표하고 득표 결과를 그냥 방송국에 바로 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2014년부터 그리고 2017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선 개표 부정을 제기를 했고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입지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니까 성남시장 시절의 그 초심을 이번에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이 수개표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에 가입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본선까지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힘이 있고 발언권이 있을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때 수개표 법안을 제안을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